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이게 형사소송을 준용하고 있지만 그 준용이지 이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그거는 우리 준비 절차에서부터 초기 단계에 이미 그렇게 선언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미 선례가 2004년도 선례가 그것을 이미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 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의 측에서는 형사소송에 의한 절차 진행을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피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그래서 최대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마치 무슨 이 지금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그걸 가정을 해서 그런 발언은 지금 이 법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해왔어요. 신속성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신속성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이 7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리 요건을 겨우 충족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이 재판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이 점을 양 당사자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이상의 의미나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지금 마치 무슨 어떤 다른 이 물밑에 또는 다른 어떤 의사소통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건 재판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어제 권순덕 위원장 발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감을 저희 넣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데,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마치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되는 취지로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3월 13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재판부 구성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이게 헌법적인 비상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재판소장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이후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어떻게 다 이걸 단언을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내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하신 말씀 있으셨어요? 네, 됐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오해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알아듣기로는 지금 헌법상에 명확히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헌법상 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 유보되어 있는 대법관의 숫자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 헌법재판소에서도 2012 헌마 2호 사건에서 이미 일찍이 9명의 다양한 그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헌법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있다, 국민에게는. 그렇게 판시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국회가 빨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헌법재판관 한 분이 이렇게 흠결된 상태로 7개월이나 간 것이 그 전례가 있고, 그때 이런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도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시급히 9명 전원으로 구성해야 헌법에 맞는 것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또 반면에 헌법재판이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그러니까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청구인에게도 있고 또 국민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헌법재판이 만연히 지연되고 7명인 상태에서 계속 가면 이게 위헌적 흠결이 계속되니까 그 흠결을 빨리 최소화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해서 이제 저희들은 조금 오해를 하면은 너무 날짜를 3월 13일까지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이게 하시니까 그것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위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헌법기관인 황교안 권한대행도
자기가 임명해야 될 소장님의 후임자를 빨리 지명해야 될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후임이신 또 재판관님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그 후임자인 대법원, 그 대법원에서 원래 임명했던 사람이 또 임명을 해가지고 이 9명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될 헌법적 책임이 다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일면 상당히 공정하신 역시 소장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3월 13일이라고 딱 날짜를 해서 그때까지 끝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희가 오해하기가 좀 쉬웠다는 말씀을 좀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 지금 우리 손 변호사님이 뭐 적절하게 이해를 해주신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재판관 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헌법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인이 재판을 하지만은 이게 단순히 9분의 1, 9명 중에 한 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실제로 이제 이 재판 그 사안에 대해서 쟁점과 배경 또 실체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그런 이제 토론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기도 하고 또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게 걸러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일반인의 어떤 9분의 1, 막 국회에서의 그 한석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것은 전원이 성원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은 이 상황이 한 자리가 더 추가로 공석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이 재판 절차의 왜곡이나 또 내용에 있어서의 나중에 최종 결론에 있어서의 그런 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것이 심화될 수 있다. 그 점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지금 소장의 후임자가 지금 지명돼서 바로 보충이 될 가능성이 지금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하고 이 문제의 근원은 제가 임명 당시에 재판관으로서 소장이 지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임기를 새로 6년 할 것이냐 또는 잔여 임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3대 소장 때 지명을 받은 재판관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그 논란이 돼서 결국은 임명을 못 받고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4개월여의 그 공석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입법 조치를 해서 임기를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 탄핵 재판 와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런 사태는 막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이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 국회가 무관심하게 또는 이것을 갖다가 이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 지나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지난번에 지금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판례를 통해서 지난번에 그 2014년도인가요? 아니 그 2014년도인가 모 후보자가 1년 한 4개월 정도 공석이 됐죠.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놓고 그때 당시에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공식 의견을 냈어요. 국회에다가 빨리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했는데 결국 1년 4개월 만에 8인 체제로 계속 운영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걸 지적한 것이고 제가 재판 날짜를 최종 선고일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진행이 빨리 종료되면 빨리 되는 것이고 늦어지면 늦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구성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재판소를 떠나는 입장에서 그 의미를 양측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